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완성에 실전 모의사 1회 그죠? 1번에서 3번 지문 독서론 지문인데 요거 문제풀이죠. 문제풀이 봅시다. 1번 2번은 괜찮고 3번이 조금 봐야 되죠, 그죠? 3번 좀 봐야 됩니다. 요 지문 봅시다. 1번부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아닌 것. 답은 4번이네요. 봅시다. 완성된 텍스트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완성된 텍스트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 뭐 그렇겠지, 그죠? 텍스트가 이제 뭐 텍스트 자체의 의미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이제 그 용인성 아닌가, 용인성, 그죠? 텍스트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지 용인성이죠, 용인성, 그죠? 독자에 따라 달라진다. 하여튼 뭐 의미는 고정되어 있다. 오케이, 뭐 이 정도 뭐 맞다고 보고. 독자에 따라서 텍스트의 내용이 적합하게 인식되는지 여부는 차이가 없다. 이게 용인성에 대한 얘기네. 그러니까 독자에 따라 텍스트의 내용이 적합하게 인식되는지 여부, 적합하게 인식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죠. 용인성, 용인성.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 문화, 사회문화적 배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이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그죠?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죠? 다르게 용인하는 거지,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틀렸고 4번 틀렸고 1번부터 이제 5번까지는 맞겠네. 맞는 거 봅시다. 텍스트는 독서의 대상이 되며, 그렇지? 독서의 대상이 되며 문장이 모여 이루어진 글을 의미한다. 뭐 1문단에 있었죠. 2번 대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 대용이 뭡니까? 뭐 접속사, 그 대명사 같은 거겠지, 그죠? 반복을 피하고자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거 그랬잖아요. 대용 표현, 그죠? 대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텍스트를 이제 풍부하고 다채롭게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용이 있었고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3번 텍스트의 통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하위 내용들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통일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그 하나의 주제에 다 맞게 이제 통일되게 하위 내용들이 일치가 되느냐,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 그죠? 통일되는 어떤 주제를 이제 설명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된다. 맞죠? 5번 텍스트에서 이유 없이 앞에서 언급된 것과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이유 없이 앞에서 언급된 것, 그 다음에 중복된 거 생략해야지. 이 부분을 생략해가지고 내용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생략도 응집성에 포함되죠. 그 응집성을 어떤 방법 중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생략, 그죠? 담화 표지를 쓰거나 아니면 뭐 접속 표현을 쓰거나 뭐 대형 표현을 쓰거나 이런 게 있다. 방법이 응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략을 쓸 수 있다. 생략, 그죠? 불필요한 중복 생략, 그죠? 응집성 맞고 간단한 문제였죠. 그다음에 2번 봅시다. 2번 응집성을 바탕으로 보기에 이제 기역 미음의 이제 적절성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응집성을 바탕으로 응집성을 바탕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걸 바탕으로 보기에 기역 미음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봅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 4가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발생했다. 첫 번째, 둘째, 셋째, 마지막이 있네. 총 4가지에 대한 어떤 행동 요령에 대한 얘기네. 봅시다. 첫 번째, 1번 기억.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마스크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마스크를 쳤는데 막 호흡 곤란이 나타났어. 이거 뭐야? 무슨 폐에 문제가 있겠지, 그죠? 뭐 어떡하라고? 여기서 적절성 판단? 응집성이 있는지 없는지. 1번 봅시다. 열고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이런 게 이제 열고의 시작이다. 맞고, 그죠?
계속 봅시다. 둘째, 도로변이나 하지만 있네. 봅시다. 니은 2번 봅시다. 2번. 문장 간의 관계를 알려주는 접속 표현. 역접이요. 역접. 앞 문장과 뒷 문장이 이제 역접이다. 그죠? 두 문장 간의 관계가 뭐다? 역접 관계다. 그죠? 알려주는 접속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응집성을 높이는 데는 접속 표현도 포함하죠. 그죠? 맞고. 그다음 디귿이 포함된 거. 둘째부터 봅시다. 둘째.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 등에 있다면 도로변이나 공사장 주변 등에 있다면 도로변이나 뭐 공사장 주변에는 먼지가 많겠지. 그런 곳은 그런 곳이라고 표현했네. 그죠? 그런 곳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므로 오래 머무르지 마십시오. 3번 봅시다. 디귿.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적절한 대용 표현. 그죠? 대용 표현. 그죠? 그것, 그런 곳, 뭐 it, that, 뭐 she, 뭐 he, 뭐 이런 거 영어로 하면 그렇겠지. 대명사. 그죠? 표현을 사용해가지고 응집성을 높이겠다. 그죠? 응집성 높이는 대용 표현이다. 응집성 높인다. 맞죠? 맞고. 셋째, 실내에 있다면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뭐 접속 표현이 나왔네. 예를 들어, 물청소나, 예를 들어 접속 표현이라기보다는 요 담화 표지겠네. 그죠? 담화 표지. 뭐 예시니까. 그죠? 예를 들어 이제 물청소나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해 가지고 실내 먼지를 이제 줄여야 된다. 리을은 4번이네요. 4번 봅시다. 4번 리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예시가 이어짐을 알려주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예시가 이어짐을, 그죠? 예시가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이제 뒤에는 예시를 보여주겠다. 예시를 말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 예시가 이제 이어짐에 따라 이어짐을 알려주는 어떤 담화 표지. 저 예시 있죠. 예시. 열거는 하나, 둘, 셋,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거고, 그죠? 오케이. 이어짐에 따라 이제 그 표지를 사용해가지고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그렇죠, 그죠? 맞고.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제해야지. 그죠?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행동 자제해야지. 요컨대 자가용 운전보다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끌고 가면 차에 먼지가 날 거니까. 차에 뭐 연료 타는 것도 연료 타는 거지만 타이어로 먼지가 많대요. 타이어가 다르면서 막 먼지가 막 공중에 막 떠다닌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그죠? 그러면 이제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행동이 조금 줄어들겠지. 그죠? 근데 이 요컨대가 이제 이렇게 문장 전체 4번 봅시다. 5번 봅시다. 미음. 글 전체의 내용을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는 요약에 이제 담화 표지를 사용했다. 아니죠, 그죠? 글 전체 내용 아니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어떤 열거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행동 하지 마라. 예를 들어가지고 요컨대, 그죠? 요약하건대. 요컨대를 쓰면 안 되지, 여기는.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자가용행보다는 어떤 대중교통을 좀 써라. 이용하라. 차 끌고 가면 먼지 나니까 하지 마라. 글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또 요약의 담화 표지를 사용했는데 사용하면 안 되지, 여기에. 예를 들어, 라는 말을 써야지. 응집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실패죠. 실패. 잘못 썼습니다. 그죠? 잘못 썼어요. 5번 틀렸다. 그죠? 3번. 3번 넘어갑시다. 3번은 좀 봐야 돼. 3번 봅시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이제 AB에 대해 이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을 읽었대, 학생이. 근데 AB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느냐 봅시다. A 제목 인생의 교훈. 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겠지. 꼬여 있는 줄은 당기기만 하면 풀리지 않는다. 막 꼬여 있는데 줄을 막 당기기만 하면 안 풀리죠, 그죠? 살살살살 풀어야지. 이는 사람 사이에 이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유추죠, 유추. 어? 그러니까 같은 어떤 뭘 설명하고 싶은데 그거와 비슷한 상황을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걸 그게 유추잖아, 유추. 그죠? 줄이 꼬여 있는 줄을 당기면 안 풀린다. 당기기만 하면 안 풀린다. 라는 말은 왜 했습니까? 뒤에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죠? 뒤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뭐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주장만 막 계속 고집하면 팽팽하게 땡기면 응? 안 풀린다는 얘기지, 그죠? 하지만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걸 하고 싶어서 앞에 줄을 당기는 어떤 그 장면을 이제 유추를 했습니다. 유추. 이해하기 좋은 어떤 실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예를 들었다. 유추다, 유추. 그죠? 상대 입장을 이해하면 문제 해결에 이제 실마리가 보일 수 있으므로 때로는 상대를 이제 고려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깔끔하네요, 문장이. 그죠?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꼬이는 줄 당기기만 풀리지 않는다. 이는 또 사람들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기 주장만 고집하면 안 풀린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상대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문제의 실마리가 이해하면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된다. 그죠? 깔끔한 문장이었다. 2번 봅시다. B 봅시다. B. 언어의 사회적 특성. 언어의 사회적 특성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언어의 사회적 특성. 언어 자체가 뭐 인간 한 명이 있으면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언어가 필요합니까? 말조차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언어는 자체로 이제 사회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언어 사회적 특성을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GPT에 물어보면 이렇게 챗 GPT에 물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언어는 개인이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속에서 형성이 되고, 언어라는 게 또 그 사용이 되고 변화합니다.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언어의 사회적 특성이 뭐냐? 사회 속에서 형성이 되고, 언어라는 게 사회 속에서 사용이 되고 사회 속에서 변화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관의 약속이고, 그죠? 내 혼자 내 마음대로 막 말을 바꿀 수는 없어. 그죠? 2번. 그 다음에 사회 공유성. 개인이 혼자 뭐 무인도에 살면은 언어가 필요가 없지. 근데, 사회적 특성. 그죠? 공동체가 함께 사용한다. 규범성. 이것도 뭐 규칙이 존재하는 거고, 사회적으로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한반도 역사 그게 반영이 됐겠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변동을 한다. 사회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쭉쭉쭉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사회적 특성인 거지. 언어의 사회적 특성. 언어는 사회적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B.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서 계속 봅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우리 한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사고는 감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 감정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뭔 얘기한 거? 지금 언어의 이제 사회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개인 얘기를 하고 있네. 인간의 어떤 사고는 감정과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죠? 내 감정에 따라서 사고가 바뀌죠, 그죠? 감정은 우리 판단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말은 맞지. 근데 지금 이제 사회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하라니까. 그래서 틀렸죠, 그죠? 계속 봅시다. 특히 강렬한 외부 자극은 뇌의 편도체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 계속 뭐 감정이 뇌에 영향을 주고 사고에 영향을 준다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사회성이랑 영 딴소리 하는데. 그래서 봅시다. 그러므로 이성적 사고와 감정이 상호작용할 때 창의적인 표현이 나올 수 있다. 이거 이때 뭐 엉뚱한 소리야. 이성적 사고와 감정 그게 상호작용을 하면 창조적인 표현이 나온대요. 뭔 소리야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므로라는 표현도 틀렸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문장들은 뭐였습니까? 어떤 뭐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감정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 감정은 사고에 영향을 줘가지고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거잖아요. 응? 언어는 또 왜 사고를 할 수 있다. 이제 그 사고하는 과정에서 언어를 쓴다라는 얘기고, 영 뭐 지금 엉뚱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다. 봅시다. 1번. A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 아닌. 그렇죠, 그죠?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건 아니긴 하지. 응? 이거 뭐 A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것만 계속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일단 뭐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건 아닌 건 맞아, 그죠? 아닌 건 맞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 맞죠, 그죠? 주관적인 생각,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니지, 자기 생각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설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 입장에 대봐라, 그러면 해결이 될 것이다.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지금 꼬여가지고 막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상냥하게 얘기하면 설득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다른 거지, 생각이, 그죠? 주관적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A를 쓴 사람은 야, 뭐 다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보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고, 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내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설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주관인 거지, 그죠? 일단 여기까지 맞다. 용인성이 없다?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으면 더더구나 용인성이 있어야지. 용인성이 뭡니까? 용인성, 독자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남의 입장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해한 게 맞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아니 틀렸어, 이거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해가지고 설득시키고 상냥하게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실마리를 풀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건 맞고, 근데 용인성은 있겠지, 그죠? 용인성은, 그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관적인 생각 같은 게 담겨 있으면 더더구나 용인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마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주관성이 객관적이라면 용인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겠죠. 객관적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뭐 맞는 내용이다, 그러면 객관성이 있는 거고, 개인마다 다르고 어떤 주관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주관성이 있는 거니까, 그죠? 주관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용인성이 없다라는 게 말이 틀렸죠, 그죠?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 있으면 용인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틀렸고 2번 답이네요. 2번 봅시다. A는 문맥을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문장에 담긴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뭐였습니까? 이거 꼬여 있는 줄은 단기간 하면 풀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뒤에 걸 얘기하려고 이게 지금 어떤 예를 든 거잖아요, 그죠? 알아먹기 쉬운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를 든 거잖아요. 유출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유출을 한 거지, 그죠? 야, 꼬여 있는 줄 저거 땡기니까 안 풀리더라, 그걸 보고서 이게 유추가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유추가 된다. 첫 번째 문장에 담긴 의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 이 첫 번째 문장에 담긴 의도가 뭡니까? 야, 이거 그냥 땡기기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좀 이제 고집을 풀고, 그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서봐, 이런 얘기잖아.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일관된 주제를 전달하고 있죠, 그죠? 이거 앞에 내용이랑 뒤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전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 통일성이 잘 드러난다, 그죠? 일관된 주장, 일관된 주장, 일관된 주장, 일관된 주장, 그죠? 막 땡기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 두 번째 문장은 자기 고집만 세우면 안 된다, 그죠? 같은 내용이고, 세 번째 문장, 그러니까 자기 고집만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서봐라. 그럼 문제가 풀린다. 통일성이 있지, 그죠? 2번이 맞고, 3번 B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썼다. 일단 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 전부 다 지금 뭐 딴소리를 하죠.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조금 어울리는데,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완전히 뭐 딴소리, 오만 소리 하는 거지, 그죠? 이건 지금 인간이 사고를 언어로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 사고는 감정과 연관되어 있고, 그게 이제 감정은 또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외부 자극이 주어짐으로써 이제 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감정에 영향을 준다, 그죠? 뇌에 자극이 주어져가지고 감정에 영향을 줘, 감정이 바뀌고, 그 감정은 인간 사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의 이제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외부 자극이 때문에 어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바뀌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언어를 통해서 사고한다는 말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뭐
이성적 사고와 감정 이게 상호작용해가지고 창의적인 표현이 나온다라는 말도 엄한 소리죠, 그죠? 그러므로라는 말도 틀려버렸고. 계속 봅시다. 일단 뭐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막 그냥 막 그냥 엄청나게 나오죠, 그죠?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도 언어의 사회적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그죠? 언어의 사회적 사회라는 말이 지금 들어간 게 없다고. 다 틀린 거지, 그죠? 하여튼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단어 사용 엄청나게 했죠. 그 다음에 문장 간의 연결이 어색하다. 문장 간의 연결이 어색하지. 그러므로라는 것도 틀려버렸죠. 이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도 뭐 연결이 어색하고, 그죠? 맞네. 여기까지 맞고. 정보성이 없겠군. 정보성이라는 게 뭡니까? 정보성. 정보가 우리가 내가 몰랐던 내용을 이제 새로운 정보가 막 담겨 있다. 그러면 이제 정보성이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게 뭐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이게 뭐 정보성이랑 상관이 없는 거지. 만약에 내가 정말 막 몰라 감정이 막 우리의 판단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고 이걸 보고서 안 거야. 아 감정이 우리의 판단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제 안 거야. 그러면 정보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문맥상 어울리지 않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어떤 게 뭐 새로운 정보 내가 모르는 정보가 담겨 있으면 정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정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에 게 하무로 어색한지 안 한지랑 상관이 없다, 그죠? 그 다음 4번 A와 B는 텍스트의 목적과 내용이 제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으므로 텍스트의 목적과 내용 목적과 내용 이 A에는 담겨있네. 인생의 교훈이라 그래가지고 목적이 뭡니까? 교훈을 전해주려고 그러는 거고 내용은 인생의 교훈에 대한 내용 여기 내용 자체가 이제 인생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과 목적이 담겨있다. 인생의 교훈을 보게 되면 이 글 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뭐 교훈을 나한테 전달해 주려 하는 거구나. 그다음 그 내용이 뭘까? 이 글의 내용이 뭘까?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데 그게 뭘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글 자체에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교훈이 담겨 있다. 그 얘기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의 텍스트의 목적과 내용이 이제 글을 제목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고 뭐 그래 볼 수 있겠지. 물론 뭐 여기서 그 하이픈 쫙 꺼가지고 뭐 다른 사람 입장 그 역지사지 이런 거 딱 써놨으면 완벽하죠, 그죠? 내용까지 다 적혀 있는 건데. 의도성이 잘 드러난다. 뭐 그 같은 경우 그 이제 그 제목에 이제 그런 게 잘 들어 있으면 의도성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겠지. 그죠? 여기 하이픈을 쫙 꺼가지고 뭐 역지사지 이런 거 딱 써놨으면 완벽한데. 하여튼 B는 확실히 아닌 게 아니죠. 그죠? 아닌 게 보이죠. 언어의 사회적 특성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한 글자도 안 보입니다. 아무도 없어. 이건 지금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회랑은 관계가 없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뭐 의도가 만약에 사회성이 있었다면 완전히 틀린 거죠. 틀렸습니다. B는 확실히 아니고 A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교훈이란 뭐 이 글 자체에 가서 이제 뭐 어떤 교훈에 대한 얘기를 한다. 내용이라는 것도 크게 봐서 교훈이니까 내용이 담겨 있고 그다음 텍스트의 목적은 교훈을 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뭐 A 같은 경우에는 맞다고 볼 수 있겠지. 5번 A와 B는 유추의 방식으로 텍스트의 내용이 전개된다. A 같은 경우에는 유추의 방식 썼죠. 요거 이제 꼬여있는 줄을 보면서 막 땡기고 갖고 안 풀리는 글을 보면서 뒤에 거가 생각이 나는 거지. 야, 이것처럼 혼자 막 고집부려하고 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이제 차분히 생각해 보면 이제 실마리가 풀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A는 맞네. 그죠? B는 엄한 얘기죠. 유추고 나발이가 없죠, 그냥. 그죠? 어떤 상황, 뭐 실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뭐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이 없죠. 그죠? 유추는 A만 있다. 전개되므로. 그다음 두 텍스트는 내용 전개 방식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지니고 있다. 상호 텍스트성은 뭐가 요 세 가지 예가 있네. 인용을 했다든지 패러디가 있다든지, 그죠? 어떤 기존 텍스트를 약간 변형해 가지고 새 텍스트를 창작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 가지고 뭐 했다든지. 인용 없죠. 그다음에 뭐 패러디 여기 있는 내용을 약간 바꿔 가지고, 그죠? 표현했다든지 아니면 기존 텍스트를 변형해 가지고 새 텍스트를 창작했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없죠, 그죠? 이 A와 B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상호 텍스트 등 자체가 없지요. 그죠? 없습니다. 그죠? 내용 전개 방식에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유추의 방식은 얘만 썼고, 이거부터 틀렸고, 그죠? 둘 다 있다라는 말 틀렸고, 그 다음에 두 텍스트는 상호 텍스트성이 없다. 인용한 것도 없고, 패러디한 것도 없고, 기존 텍스트를 변형해가지고 새 텍스트를 창작한 것도 없다. 그죠? 답은 2번이다. 이게 다인가? 이게 다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갑시다.